자, 그러면 이 뉴스에 숨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4.19 핵심에서 여야를 넘어서 정치의 중심에선 이영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노조에서 민영화는 악이다라는 이 프레임이 성공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또 그런 입장을 밝히는데, 자, 보시기에 이번 철도 파업 22일간에 걸친 철도 파업 득실을 따져주신다면 누가 더 많이 잃었나요? 나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응이 이번에 가장 큰 결실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파업, 노동조합의 파업 그러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의 절규의 현장, 네. 그것을 파업이다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라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이 아닌 투정. 그것이 알려지면서부터 국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의 동력을 얻었고, 이 반면 철도 파업은 철도노조 간부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철밥통 노조의 개편이라는 방향으로 운명이 결정지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응이 큰 승리를 얻은 사건이 이번 철도 파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네. 그 점에서는 건배를 제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네. 지금 투정이란 말씀도 하셨듯이 사실 네. 여론이 철도노조에서 많이 돌아섰고 또 정권 퇴진 내거니가 구성원들도 좀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정치를 끌어들여갖고 이 정치판으로 바꿨잖아요. 자, 그러니 혹시 정치가 자기 밥값을 해낸 건지 아니면 이게 정치가 끼어들어서 엉망을 만든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섣달 금음날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보다는 네. 좀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그 노사 파업을 처리할 수 있는 출로를 마련해 준 것은 정치권에서 잘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 타결을 주도한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노조에 여야가 오히려 합의를 하면서 오히려 노조 쪽의 입장만 더 키워준 것이 아니냐라고 보수 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김무성 의원의 경우를 좀 본다면 존재감을 좀 키웠나요? 아니면 오히려 국회가 철도 노조에 휘둘리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가 국민적 지지의 상실, 파업 동력의 상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파업을 처리할 수 있는 출로를 이번 국회가 마련해 주셨잖아요. 만일에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면은 절대로 국회에 소위 만들고 파업을 처리 못했습니다. 지난번 5번 파업에서 노조가 105번 승리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패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 해결의 출로를 국회가 마련해주고, 또 거리에 있는 현안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네. 나는 정치권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 아니냐. 저는 그 점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파업 철회 과정을 좀 보면 철도 노조 측이 회사와 정치권에서 좀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노사 정쟁을 좀 정치 이벤트 하는데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곳곳에 정치권, 종교, 또 노동계 해가지고 곳곳에 성역을 만들면서 정치 이벤트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노사 타협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원칙 있는 대응을 내놓고 한쪽에서는 결사항전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연말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선택, 정치권이 그걸 주선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이번에 파업을 처리한 가장 큰 것은 정치권이 잘 돼서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설득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 여론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방송, 텔레비전이 전부 나서서 철밥통 노조의 본질을 전부 까발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수 없다.
민영화를 내세운 반대한다면은 공익을 앞세웠거든요. 네. 공익이라는 게 국민의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산업 현장으로 이송해야 할 수많은 화물들을 네. 이동을 거부했고, 이게 공익을 파괴하면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노조에 대한 국민의 애정의 철회, 지지의 철회가 결국 이 사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더 큰 그 우려를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이걸 국민 여론의 승리로 봐야지 정치권의 승리다. 네. 또는 정부의 관계 부처들의 설득의 승리다. 그렇게 평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원칙을 정했는데 네. 그 원칙에 맞게 결과가 도출된 것 하나가 잘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철도 개혁이 현실적으로 국회라는 판으로 갔는데요. 국회를 가면 철도 노조 민노총은 국회에선 막강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경영진 정부는 이제 가서 불려다니는 신세니 노조 주장은 고스란히 이제 야당 통해서 혹은 여당까지도 반영이 되고 정부나 경영진은 불려다니고 휘둘리면 엉망이 되지는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비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지난번 5번의 철도 노조가 거둔 승리가 이번엔 그걸로 연결되었더라면 됩니다만은 이제는 철밥통 노조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왔고, 지금까지 민노총이 누리던 또는 전국의 노동단체, 종교사회단체에 누리던 그 모든 그 권리가 국민들이 전부 국민들의 지지를 철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철도 노조를 대변할 것입니다만은 아까 들으니까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예. 말도 했는데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민영화 방지법 만드는 입법례가 있습니까? 국유화 철폐하는 법은 있어도 민영화 방지법을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지구상에 없던 짓만 우리나라 민주당이 골라가면서 합니까? 네. 그래서 철도노조 사람들이 지지 얻는다고 해서 민주당의 집권의 길이 열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열등한 주장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민영화라는 게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일종의 정치 이슈로 내건 거잖아요. 그래서도 철도노조 이제 현장 투쟁 계속 이어가고 민노총도 총파업의 정권 퇴진을 봄까지 이어간대요. 자, 무슨 의도일까요? 혹시 공공개혁 이런 거 막 강하게 나올 거에 미리 선점해서 선제 대응 나선 거 아니에요? 과거에 1988년 5월 달에 영국의 탄광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탄광노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무한정 좋다. 투쟁하겠다 하니까 마가레트 대처 수장이 기마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폭도들에 의해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떠한 민주국가도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공권력의 확보 없이는 민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사 타협이 아니고 정치권이 개입해서 파업을 해제할 출로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한 단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파업만 철회하면은 어떠한 국민들이 받았던 불편 네. 아무 대가 없이 네. 끝나고 또 수많은 산업 현장에 채화된 상품에 대한 배상 한 푼 안 컸고 그렇죠. 어떠한 책임도 충분히 뒤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파업에는 반드시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 배상도 추구해서 적어도 파업을 즐길 수 있는 노조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도록 네. 법과 정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의 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력배양의 대통령이라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 확립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네. 다스릴 수 없다. 네.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 서승원 장관이 철도 파업을 놓고 철도 파업 철회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출석 일정상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노조 파업 종료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9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 운행 감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을 참으면서 묵묵히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 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 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연화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15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양성,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로 철도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 혁신 노력이 공기업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계획대로 2015년 말에 계획대로 개통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불법 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 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처리,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예정대로 했을 경우에 역풍도 우려가 되거든요. 예, 역풍을 우려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근데 저는 내각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총리야 전 강요가 그 철학을 공유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사태 관련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단호한 각오와 결의로서 네.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겁니다. 철도 노조 측은 지금 현장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민노총도 내년 봄까지 계속 투쟁을 지금 이어가겠다. 박근혜 정부 타도를 외치면서 이어가겠다는 건데 자, 이 판이 계속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진다, 좀 커진다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 이번에는 약간 중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판이 계속해서 커지면 아무래도 그쪽에 또다시 섞일 우려, 끌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사회단체와 연대하면은 절대 민주당이 사회단체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단체의 투쟁 논리에 끌려가지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한 가지 복병을 만났어요. 네. 지금까지는 비노가 친노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안철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이 안철수라고 하는 안철수 효과가 이번 국회로 여야를 국회로 몰아넣는데 그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철수 돌풍이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 줬고 결국은 친노의 소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끌고 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산 위기에 놓였던 통진당이 이번에 이 파업 현장에 아주 적극 가담해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담 이슈도 앞장서고 존재감을 찾고 오히려 이 해산 위기를 물타기를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통진당의 국민 지지도는 1% 미만입니다. 네. 1% 미만이고 그간 야당들이 무기로 삼았던 괴담 확산도 지금 우리 전 신문과 방송이 그 괴담의 실체를 전부 노출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거의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진당이 기다려야 할 것은 투쟁이 아니라 해산의 날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지 않겠는가. 네. 해산될 날만 기다려야죠. 근데 이제 정보기관 댓글 논란이나 NLL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해를 넘겨서 내년에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자, 이제 대선 불복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통진당은 또 거기에 또 가세해서 더 그 판을 또 더 키워가려는 의도가 보일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년 동안 끌어왔던 그 대선 불복 세력들의 그런 불씨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대선 불복을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떠봤죠. 제일 처음에는 정치권이 바로 말 못했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 통해서 신부로 하여금 한번 떠들게 하고 장하나 의원이 실수인 것처럼 떠들게 하고 이번 민노총 집회에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마는 네. 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효험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정부가 네. 얼마만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당당히 대처하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그 정부는 잘 못하던데요. 예? 잘 못하던데요. 괴담에 마구 휘둘리던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총리이한 내각을 구성했다면은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텐데 네. 그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이 계속 행태로 나타난다면은 팀워크의 재구성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은 혼연일체가 돼야 할 텐데 네. 네. 철도 파업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은혜 사장 두 사람만 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뛰는 것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로는 제야나 민노총과 노동 세력들의 종교단체들의 도전 효과적으로 대처 못합니다. 아주 딱 전원이 뭉치고 단결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만이 됩니다. 그건 네. 내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죠. 그래요. 지금 잠시 후에는 민주당이 의총을 재개를 하고, 자, 지금 현재 여야 원내 협상 대표가 지금 협상을 지금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회의는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연계로 해서 지금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국정원 개혁안 그리고 예산안 서로 상관없는 법안인데 이렇게 일괄 타결해서 서로 맞바꾸기식 거래하는 거 이게 정말 정치인가 싶은데 어떻게 국정원 봐야 되나요? 개혁안은 일단 지금 합의 처리된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 개혁안이 그 정보위원회에서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국정원 그 개혁안을 연계시킬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이 양보를 안 하면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좀 양보를 했죠. 근데 이건 그렇다 해서 이번 개혁안 보니까 국정원을 약체화시킨 것도 아니고 무력화시킨 것도 아니고 강화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화에서 소위 남재준 원장의 그 리더십, 운영의 묘, 그걸 국민들은 기대해 봐야 합니다. 근데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은 저렇게 막 허겁지겁 예산을 처리하면 그 사이에 지역구 민원 쪽지 예산 집어넣기 아주 좋다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예결위 소위에서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가 네.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끼어들 것은 없고 네. 그래요. 다만 이제 끼어드는 법안이 무더기로 법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읽어보지 않은 법이 네. 제목만 읽고 그냥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매희 씨는 국회의장, 부의장의 네. 어깨만 아플 뿐이지 그냥 서면으로 대처합니다 하고 계속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법안이 무정의로 네. 통과되기 때문에 가끔 보면 날린 법안도 있고 네. 또 법사위에 자꾸 심의도 안 거친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네. 사후 또 처리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처리하는 방도는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사실 뭐 11조 원에 달하는 쪽지 예산이 이미 이 틈새를 타서 다 지금 국회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참 좀 국회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그 의견들이 수렴되고 네. 상임위에서 취합된 것이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 취합이 되고 그것이 개수조정 소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어떻게 타결됐는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각 당 간사가 그 수렴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네. 그 액수가 11조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사퇴했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전해졌는데 자 이제 해를 넘기면서 이제 청와대 조직 개편 또는 내각의 개편의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쪼록 뭐 정치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더 잘 담아가겠다는 의사면 좋겠네요. 더 봐야 되겠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